소뱅의 페퍼라는 로봇 이야기. 가끔 제 채널 영상을 보시면 막 아는 척 떠들고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뿐이지 나름 인정을 받고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책 보신 적 있으신가요? 2016년 10월 20일 발간한 책인데요. 소프트뱅크 코리아의 대표님께서 AI를 전공하고 로봇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일본 소프트뱅크 로봇 페퍼의 개발서를 한글화해 주었으면 한다고 해서 지인이 대표님께 소개를 해주셨는데 소뱅코리아 대표님께서 제게 연락이 왔었죠. 그리고 몇 번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로봇 실무를 지원해 주면서 개발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은 번역만으로 충분했지만 언어의 판단 및 인식에 대해서는 한국어와 일본어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작성을 했네요. 그러면서 알데바란을 소뱅이 인수했던 철학적인 이유 등을 보고 전 감탄을 했는데 너무나도 이른 시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매년 4조 원가량을 쏟아붓다가 흐지부지 된 프로젝트이죠. 아마 챗GPT가 나오기 2, 3년 전에 인수해서 그때부터 쏟아부었다면 이건 혁신적이었을 겁니다. 기존의 로봇이라는 것은 어셈블러를 개조한 전용 툴만으로 개발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로봇 제어를 위해서는 엄청난 수학 공식을 써야만 했죠. 대학 때 제어 계측을 전공했기 때문에 로봇팔 제어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무조건 공업용 계산기가 필요했습니다. 일반적인 로봇팔은 저렴한 것이 3축 제어 로봇인데 모든 축은 사인 코사인으로 움직이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집을 때 세 축이 동시에 사인 코사인으로 3차원을 리얼타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손이 직선으로 나가는 것이지 실제로 각 축을 몇 도씩 움직여야 하는지를 동시에 계산해야 직선이 됩니다. 그걸 XYZ의 3x3 행렬로 위치를 정하고 그걸 다시 각 축마다 사인 코사인으로 배열을 만들어서 곱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루트 안에 사인이나 코사인이 들어가서 제곱근의 표현이 들어가죠. And in fact, one of the cool things that Spock can do, we call chicken head mode, and it keeps its head in one place in space and it moves its body all around. There's a variation of this that's called twerking, but we're not going to use that today. 사람의 손으로 이런 방정식을 풀 수가 있나요? 이걸 획기적으로 만들어준 것이 그 알데바란 소프트였습니다. 제가 받은 충격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가장 큰 충격이 저 공식은 앞으로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 시작 위치를 사람이 손으로 페퍼의 손을 움직여 놓습니다. 그리고 나선 시작점이라고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동작을 손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점이라고 정의를 하죠. 그렇게 처음과 끝을 세팅하고 고를 누르면 알아서 나머지는 자동 계산을 해줍니다. 그럼 그걸로 각각의 동작의 움직임을 기억시키기만 하면 페퍼는 춤도 출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로봇 제어에 수학 공식으로 죽어라 대입하던 우리 세대에선 혁명이라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알데바라는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로봇들이 나우치 OS라는 인베디드 리눅스의 일종인 OS를 설치만 하면 앱의 설치만으로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만드는 로봇은 나우치 OS의 룰에만 맞으면 됩니다. 두 발을 가져도 되고 바퀴여도 되고 팔의 모양이 3축이든 4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나우치 OS에서 지원하지 않는 하드웨어의 경우는 무시당하거나 해당 앱이 실행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렇게 표준화가 된다면 앞으로 만드는 모든 로봇의 가성비를 생각하면 나우치 OS에 맞추면 많은 앱을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 로봇 시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앱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GUI 툴을 제공하고 있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실수인 게 그 당시에는 로봇 기업이 얼마 나오지 않았다는 것과 나우치 OS 베이스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자체가 얼마 없었다는 거죠. 수년에 걸쳐서 많은 대회나 오픈소스화하여 사람들을 끌어모았지만 제 아무리 돈이 많은 소뱅이라고 해도 한 회사가 열심히 달려도 충분한 자금을 대지 못하니 그걸로 먹고 살 사람이 없어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충격은 로봇 페퍼 안에 참 유용한 모듈이 많이 들어있었는데요. 페퍼만 있으면 다양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사람을 기억해주는 모듈이었습니다.
페퍼를 세워두기만 해도 사람을 판단하여 변수에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관리 툴에서 하루 동안 다녀간 사람들을 표시하게 하면 관리 툴의 대표 얼굴이 뜨고 변수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페퍼가 물어서 유저가 말하는 값을 대입하기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고 그냥 관리자가 얼굴 하나하나 보면서 기입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빈 값만 추가로 매일매일 채워가다 보면 그 다음엔 사람을 보면 누구나 바로 누구님 며칠 만에 오셨네요 라고 페퍼가 인사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감시 카메라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활용성의 무한함에 전 초반에 충격을 받았으나 이걸 밀어붙일 만한 충분한 작업줄이 없었고 너무 이른 시도였다는 게 참 안타까웠죠. 이외에도 저는 대학에서 반도체 설계도 배우고 마이크로 마우스의 길찾기 로직도 배우고 전기전자도 배웠습니다. 누구는 대학에서 노는 거 아니냐 했지만 저는 선배나 동창들에게 미움을 받고 혼자 기자재 가지고 노는 게 취미였죠. 그때 당시 민주화니 뭐니 하면서 다들 술 마시고 데모하고 하느라 수천만 원짜리 기자재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게 제겐 행운이었는데요. 때문에 그나마 지금도 조금 아는 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느 날 MS의 WWF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로봇을 접했습니다. 이 역시 혁명적이었고 업무의 대부분을 자동화해가며 미즈은행은 연간 200만 시간을, 일본 통운은 연간 160만 시간을 RPA에게 업무를 맡기면서 인간의 업무를 경쟁적으로 뺏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챗GPT라는 생성형 AI를 접하였고 인간의 업무를 인공지능에게 주는 시간이 가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을 토대로 로봇의 미래를 저 역시 많이 그려보고 있는데요. 단지 유명 인사가 아니라서 제게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저를 아시는 분들은 현재 시점에 대한 조언을 많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로봇을 경계하지 않아도 되느냐라던가 지금 로봇을 우리 회사에서 적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냐 등등. 지금도 많은 기술들의 조합을 연구하고 실제로 프로젝트화하면서 구현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좀 더 하드웨어의 기본부터 분석해서 구체적인 구현 방법들까지 고민하다 보니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했던 사람이나 그냥 하드웨어만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현실적인 대답을 하는 것 같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제 말이 정설이 될 순 없겠죠. 저도 내일 일은 모르니까요. 그래도 요즘 나오는 위기설에 대한 내용들은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대 의견도 조금 있고요. 첫 몇 년은 챗GPT로 직업이 사라진다는 것보다 챗GPT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으로 나누게 될 것 같고요. 많은 사람이 챗GPT를 쓰게 되는 타이밍에는 챗GPT에게 휘둘리는 사람과 챗GPT에게 지시를 하는 사람으로 나눠질 겁니다. 그리고 나면 줄이 세워지겠죠. 제가 예전에도 많이 하던 얘기지만 사회 구조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0.01%의 AI에게 지시하는 사람과 70%의 한가운데 있는 AI, 그리고 최하층으로 29.99%의 AI에게 지시를 받거나 AI조차 거들떠보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나뉘겠죠. 이렇게 되는 사회는 예측하는 시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2045년 전후라고 했지만 이젠 2040년이 아닐까 하면서 내년에는 얼마나 더 짧아질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